1분기 때 삼성전자가 6조 6천억의 영업이익이 나왔는데요. 2분기 전망이 이번 달 초에만 하더라도 8조 정도. 8조에서 반이 반도체. 그런데요. 일주일 사이에 최근 사이에 리포트가 2개 나왔는데요. 8조가 아니고 거의 9조 정도 나왔습니다. 높아졌죠. 당연히 반도체가 드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5조 정도. 5월 초 대비했을 때 한 2주 사이에 달라진 거는 D램, 낸드 가격에 대한 예측이 올라갔습니다. 최근 거는 D램은 한 10% 중반 가까이, 낸드는 10% 후반까지 예측이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가 HBM 관련해서 노이즈가 반박할 수 있고 실제 네. 그렇다면은 이거에 비추어 보면은 삼성전자 실적 기준으로는 주가는 상승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이분 모셔봅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렬 본부장 나와 계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엔비디아가 이제 천비디아를 뭐 이렇게 네, 굳건하게 가볍게. 가볍게 네, 가볍게 넘어섰는데 또 다지는 것도 네, 그렇죠. 계속해서 좀 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흥미로운 주제 오늘 또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 어떤 걸 제시해 뭐 주실까요? HBM은 워낙 HBM, 뭐 엔비디아는 워낙 많이 됐는데 한번 그 다른 걸 하나 스타트를 다른 걸 한번 해볼게요. 좋습니다. 네. 볼까요? 이게 그 DUVL 유니버시티라고 미국에 있는 대학교인데 사실 몰랐어요. 이게 네네. 뉴욕주 버팔로에 있다는 곳인데 이런 연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뭐 어줍잖지만 영어 잠깐 읽어드릴게요. 네. Pursue your passions. S가 하나 더 붙었네요. Take risks, foster meaningful connections, make a positive impact. 뭔가 좀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예, 열정을 따라가고 네. 리스크를 잡고 위험을 감내하고 의미 있는 주변 사람과의 커넥션을 계속 다지고 그렇게 하면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라. 라고 이 대학교 DU 유니버시티에서 아마 새 학기 시작할 때 학생들한테 이렇게 연설하는 건지 그런 학교에서 연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이 문장에 대한 너무 좋은 느낌? 얘기죠, 네. 사실. 그렇죠. 대학생들 그 사회에 이제 첫 발을 내딛는 그렇죠. 대학생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얘기기도 네. 하고, 근데 이게 지금 시장과 연관시켜 주시려고 하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오늘 6월 27일인데요. 네. 보름 전쯤에 나온 거고, 그 뉴욕 타임스에 실렸던 겁니다. 근데 이게 연사가 사람이 아닙니다. AI입니다. 네. 훈련시키는 AI가 한 그래요? 6분 정도에 가서 연설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일부분만 발췌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에버리지 그 사람들보다 이렇게 뭔가 취합해서 의미 있는 전달을 하는 거 이것도 창의력인 거죠. 물론 다 기본적인 우리가 그 컨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도 마찬가지죠. 평소에 쌓아놓은 컨텐츠가 없으면 안 되듯이 이제 AI는 이거를 금방 하시지 않겠습니까? 6분 내로 이렇게 의미 있는 그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를 주긴 했겠죠, 제시어를. 그렇죠. 조건을 네. 대학생들이 맞습니다. 대상이고 뭐 그렇죠. 의미 있는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좀 주긴 했겠지만 굉장히 좀 사람이 정말 할 법한 네. 얘기를 다 만들어내네요. 이제는. 그리고 사람이 잘못하면 쓸데없는 조사하고 접속사를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여기 접속사 하나도 없죠. 조사도 없죠. 깔끔하게. 깔끔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그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그 사람들을 다가왔는데 지난주에 있었던 중에서 주가적으로 말이죠. 한국장에서는 별로 없었습니다만은 삼성전기가 약간 버텼고 네. 미국에서는 델 컴퓨터가 많이 올랐었거든요. 이 두 가지 공통점은 온 디바이스 AI 시대에 서막이 열렸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젠 AI 하면은 대부분이 저 멀리는 클라우드에 가서 그 다음에 거쳐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도 걸리고 자기의 프라이버시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그러면 전부 다 그 저 멀리 클라우드 갔다 오니까 그거를 학습시키려면 엄청난 매개 분수 뭐 1700억 개, 몇 조 개 그러면 훈련할 때 비용도 많이 들이고 그래서 H200이건 난리 나고 3천만 부 4천만 원 되고 없어서 날리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를 좀 조금 둔화시키면서도 우리 실생활적으로 올 수 있는 건 전부 다 클라우드 가지 말고 디바이스에서 AI를 할 수 있는 것들은 해보자. 네. 아직 그 규정이 정확히 있지는 않지만 그럼 그 디바이스가 휴대폰이고 휴대폰이고 PC잖아요. 네. 거기에 들어가는 D램 수급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2, 4분기 실적 전망이 벌써부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 좀 업데이트해줘서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지난주에도 계속 이슈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임팩트도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하나 좀 시작해 볼까요? 네. 네. PC부터 하죠. 네, PC. PC부터 하는 거는 휴대폰보다는 PC에서 메모리가 AI를 탑재하면서 메모리에 더 증가되는 알파 포션이 좀 더 클 것 같아요. 휴대폰보다는. 네.
PC는 보통 여러분 새로 사시면은 이 과거 거는 8기가 6GB일 건데 보십시오. PC는 일반적으로 윈도우만 깔아도 6GB는 필요합니다. 아니면 뻐벅거려요. 그다음에 기본 백그라운드 있습니다. 백그라운드 뭐냐면은 그 오피스를 간다든지 그다음에 무슨 메신저를 간다든지 사람의 성향에 다른데 보통 여유 있게 하려면 한 6기가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PC가 아주 여유 있게 하려면 여기다 한 3, 4GB를 더 주면은 좋습니다. 이게 아주 그냥 값싼 가격을 요구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까지 안 가요. 네. 보통 12GB 이하인데 일반 PC에서 조금은 하이엔드로 가려는 거는 12에서 16GB가 이렇게 된 거죠. 근데 AI가 들어갑니다. 네. AI는 이 디바이스 PC에서 얼마나 어떤 걸 하냐에 따라서 다른데 최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오는 스몰 랭귀지 모델의 몇 가지 사례가 있거든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파라미터가 한 수십억 개를 하는 게 있고 가장 작은 모델. 네. 그다음에 파라미터가 그래도 수천억 개는 아니지만은 한 1, 2억 개 정도로 좀 큰 거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메모리가 이 우측 끝에 보시면 AI용으로 또 필요합니다. 네. 그게 2에서 6GB 정도로 필요하다는 거니까 맨 밑에 12기가, 14GB 대신에 20, 24GB면은 50에서 70%는 메모리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반면에 휴대폰은요 이미 그 하이엔드 삼성의 S24나 아직 애플이 안 나왔습니다만 하이엔드 쪽은 이미 보통 한 12GB예요. 근데 휴대폰은 PC보다 AI의 그 기능을 엄청 많이 집어넣지는 아직은 않기 때문에 뭐 번역이라든지 그래서 10에서 12GB 아까 요거보다 낮은 네. 휴대폰에서는 AI를 그냥 품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아직도. 근데 네. 그것도 시간이 지나서 수십억 개 파라미터가 아니고 한 수백억 개 정도로 미디엄급으로 AI 레벨을 높이면 온 디바이스라 하더라도 현재 메모리가 추가로 필요하지 않는 휴대폰도 메모리가 한 20% 정도로 늘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네. 잘 정리하면은 PC가 만약 온 디바이스 제대로 되면은 50에서 70% 정도의 메모리 확장. 그 다음에 휴대폰은 바로는 아니지만은 다음 버전부터는 한 20% 정도의 메모리 확장이 예상된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일단 PC 쪽이 조금 더 그러면 그렇습니다. 크다. 그래서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코파일럿 PC를 해가지고 6월 18일부터 나온다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리콜하는 거. 앵커님이 여러 가지 네, PC를 할 때 작업했던 거 아니면 내가 누구랑 했던 거 메모했던 거 어디를 웹사이트 방문한 거 이런 거를 한 3개월치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할 때의 그런 PC가 델도 그렇고 HP도 그렇고 여러 업체가 만들 거 아니에요. 그게 하반기 어떻게 파느냐가 내년도 판매에 내년도 반도체 D램에 효과가 있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MS 얘기로. 네. 어쨌든 지금 나와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소형 언어 모델의 파이 미니는 아까 파라미터가 38억 개. 이걸 처리하려면 메모리가 한 2GB가 필요하고요. 아까 중간급 70 또는 그 이상 140대면은 한 3에서 6GB의 메모리가 이거용으로 따로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중요한 건 뭐냐? 이런 게 사람들이 리콜 기능 뭐고 사람들이 안 쓰던 PC를 바꾸지 않은 PC를 이것 때문에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래서 전체 PC가 한 2억 5천만 지 정도 1년에 파는데 지금 한 5%도 안 되거든요. 이것이 과연 20%, 30% 언제 정도로 비중이 확대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여러 업체가 많이 얘기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언론에 밝힌 데가 1년에 한 5천만 대 팔 것이다. 이 얘기는 전 세계 글로벌 PC의 25%가 1년 내에 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모 증권회사는 더 높게 28%까지 이런 AI 기능을 PC가 장착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뭐 휴대폰도 그렇지만 PC도 교체 주기라는 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보통은 몇 년으로 우리가 보통은 보고 이제 있죠. 과거에 아주 길 때는 4년 올림픽 사이클이었고 근데 길어졌죠. 네. 사람들이 안 쓰니까. 그리고 기술도 더 그렇죠. 고장도 잘 안 나고. 그런데 네. 지금 하다가 그 코로나 때 네. 2020년에 엄청 팔렸어요. 아, 그러다가 21년, 22년, 3년 뭐 정도는 바꿔야 되는데 경기도 그렇고 하니까 그때 워낙 많이 팔려서 21, 22, 23 될 때 PC가 성장이 멈추거나 밑으로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올해 말 내년도 4년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교체 주기가 윈도우 11이 내년도 말에 종료되거든요. 1년 전쯤, 그러니까 올해 말 정도에는 교체 수요가 있지 않아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연초부터 기대했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 AI PC가 장착돼서 파고든다 그러니까 이 교체 수요가 자극되지 않을까 기대하는 거고 그 PC가 아까 말한 AI PC로 하면은 이 비중이 넓혀지면은 반도체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논리가 성립되는 거죠. 네. 그 사이클적으로도 4년 차 넘어가는 시기가 됐고 AI PC가 들어와서 만약 1년 내에 한 20% 이상 30%가 20몇 프로 된다면 분명히 D램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맞물려지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물론 PC는 과거보다 D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별로 크지 않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모리 용량이 그렇게 인크리먼트하게 들어가면은 휴대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버전에서는 굳이 또 추가할 필요는 없어도 다음 버전 내년 어느 시점에서는 휴대폰도 이러한 그 메모리가 휴대폰 메모리 한 10기가인데 한 20% 증가될 수 있거든요. 그걸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네. 만약에 어느 시점에 대충 1년 뒤죠. PC 스마트폰이 5개 중에서 한 대가 이런 AI 탑재를 미드급 정도의 스몰 랭귀지로 탑재한다면 메모리가 아까 뭐 20GB, 네. 16GB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 계산하면은 D램의 수요가 새롭게 2.4% 정도가 수요 증가가 예상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D램의 연간 그 출하량 개수를 얘기할 때 15에서 17% 정도의 성장률을 올해 내년 사이에 보통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임팩트가 꽤 있을 법한 거죠. 이것이 과연 20%가 지금 4, 4분기, 지금 3, 4분기 얘기는 아니고 내년도 어느 시점 얘기니까 그거 어떻게 정도 가시화될 수 있는지 땡기는지에 따라서 주가의 영향을 일찍 받을 수도 있고 좀 기다릴 수도 있고 이런 논리가 성립될 것 같습니다. 그럼 PC 같은 경우는 올해 말부터 조금씩 이 교체수기라든지 여러 가지 수요가 좀 맞물리는 게 그렇죠. 있다고 보는 거고 맞습니다. 휴대폰은 내년 정도. 휴대폰은 그러니까 PC 휴대폰은 스마트폰은 올해 성장률은 이 임팩트가 작기 때문에 한 3% 이내 나쁘게 보면 2%, 좋게 보면 4% 성장이 있다 보거든요. 이 비중은 5% 미만입니다. 네. 이것이 내년도 20% 넘어간다면은 아까 D램 전체 수요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PC와 스마트폰이 D램 전체 수요에서 한 45%를 차지합니다. 그 나머지 큰 것이 서버니까 우리 서버 얘기했는데 네네. 나머지 전통적인 레거시 쪽도 이런 변수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하게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말씀해 주신다고요. 이것도 귀 기울여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실적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분기 때 삼성전자가 6조 6천억의 영업이익이 나왔는데요. 2분기 전망이 이번 달 초에만 하더라도 8조 정도. 8조에서 반이 반도체. 이 반도체 반은 그 비메모리 반도체 한 5, 6천억 적자를 포함한 거니까 메모리만 따지면 좀 더 높습니다. 그런데요. 일주일 전에 사이에 최근 사이에 리포트가 2개 나왔는데요. 8조가 아니고 거의 9조 정도 나왔습니다. 높아졌죠. 8조 5천 9조 8조. 그리고 당연히 반도체가 드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5조 정도. 예,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차이는 뭐죠? 한 일주일 사이에 5월 초 대비했을 때 한 2주 사이에 달라진 거는 D램 랜드 가격에 대한 예측이 올라갔습니다. 이건 트렌드 포스 포함해서 예측한 비슷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 최근 거는 D램은 한 10% 중반 가까이, 랜드는 10% 후반까지 예측이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걸 처음에 삼성전자 말씀드린 거는 삼성전자가 HBM 관련해서 노이즈가 크죠. 반박할 수 있고 실제 네. 그렇다면은 이거에 비추어 보면은 삼성전자 실적 기준으로는 주가는 상승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비슷한 트렌드가 하이닉스도 있습니다. 하이닉스 보실까요? 하이닉스는 잠깐만요. 네. 네, 다음 거. 하이닉스는 지난 분기 2조 9천억 나왔습니다. 이번 분기 기대치가 4조 초반이었습니다. 근데 최근 게 어느 한 군데서 6조가 나왔는데 5조도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 6조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5조 네. 이상. 여기도 올라갔네요. D램 가격이 네.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가가 봐야 되는 거죠. 주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만 닉스를 이미 찍었죠. 네, 잠깐 찍었는데 리트윗했죠. 이게 하이닉스 주가는 2분기 숫자가 5조 6조라는 거 자체가 의미 있게 20만 원을 돌파하냐 25만 원을 돌파하냐 이거의 핵심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올해 실적은 한 20조 가까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네. 내년도에 실적이 더 높아질 것이냐 아니면 지나치게 올해 많이 올라가서 반락하는 어떤 정점의 시점이냐라고 보는 거죠. 지금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둘 다 H증권이네요. 하이투자하고 하나증권하고 비슷하지 않은데 한 군데는 올해는 20조, 내년에 올해는 한 23조, 내년은 30몇 조 올라간다고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분은 올해 한 20조 넘어가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 내년도에는 아마도 다시 내려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려간다고 올해가 내년 내려간다 그러면 올해가 아무리 좋아도요 주가는 올라가는데 좀 버겁습니다. 미리 이게 선반영으로, 하이닉스. 네. 예, 미리 선반영이라는 거죠. 밸류에이션 상으로 보시면 올해 네. 평균적으로 지금 20조 가까이고 내년에 25조. 평균적으로는 올해보다 한 20% 성장한다는 게 애널리스트 한 20군데 평균이에요. 근데 만약에 올해가 29조가 아니라 25조가 나면 내년도는 좀 터프해질 수 있거든요. 올해 기준으로 PBR은 ROE가 20% 정도의 PBR 2배면은 비싸지도 싸지도 않습니다. 내년에 더 어닝이 올라가서 ROE가 더 높아져야지 PBR이 내려가니까 싸다는 거고 이거에 근저해서 25만 원 가는 건데 만약에 내년 숫자가 내려간다면은
갑자기 약간 부담스러워지는 거거든요. 그럼 20만 원에서 계속 스트러글링 할 수 있다는 거가 하이닉스는 고민이 되는 거고요. 네. 그런데 하이닉스 말고 딴 거 살 게 없으면 하이닉스에 붙들어 있는 거죠. 삼성전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삼성전자가 지금 많이 빠져서 7만 6천 원인데 지난번 3월 19일, 20일 날 엔비디아 기대감이 없다가 높아질 때가 7만 원 초반에서 7만 원 후반대로 넘어질 때거든요. 엔비디아 기대가 완전히 없어졌나요? 아니면 삼성이 반박했으니까 일부 증권도 동조했으니까 혹시 시장에서 기대를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면 아까 실적이 좋다고 그랬잖아요. 네. 주가는 더 빠지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짜 삼성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보완이 안 된다고 가정하면은 이론적으로는 지난 3월 초반에 3월 중반에 7만 3천 원 정도 2천 원까지 빠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기로에 딱 서 있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의 의견은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드리냐 네. 이런 거 할 때 만약 주식을 삼성하고 하이닉스를 사야 된다. 네. 안 하고 딴 거 할 수 있죠. 전력을 살 수도 있고 삼성 하이닉스가 아니고 엔비디아 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하는 블로그에 정확히 자세히 보시고 네. 삼성 하이닉스만 한다면 이런 의미입니다. 삼성 계열, 삼성하고 삼성의 소부장이 많이 빠졌죠. 하이닉스 계열은 뭐 한미반도체 포함해서 이렇게 빠졌잖아요. 시가총액 삼성의 하이닉스보다 3.1배가 높습니다. 그럼 원칙적으로 시장에 진입하면 삼성 계열을 3.1, 하이닉스 계열을 1 하는 게 뉴트럴한데 이미 이쪽이 좋다고 알고 있잖아요. 삼성은 근데 완전히 포기 안 하고 있잖아요. 리스크 헤징은 하이닉스 계통을 3, 삼성 계통을 1, 30대 10. 그러니까 3대 1 정도의 비율로 그 hedge를 할 것 같습니다. 삼성이 다시 반격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 되더라도 하이닉스 계통이 시가총액 대비했을 때 3배 이상 주는 거는 네. 그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거거든요. 저는 삼성과 하이닉스 둘 다 한다면 하이닉스 계열, 한미폰 포함해서 3, 삼성 계열 1 이렇게 가지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2주 정도 지켜볼 것 같습니다. 이 외신 보도와 관련돼서 삼성이 즉각 반박을 했습니다만 시장에서 우려가 나오는 건 뭐 어쩔 수가 없는 일이고 그렇죠. 시장도 즉각적으로 반영을 해서 그 네네. 심리를 반영을 해서 좀 급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거든요. 요 퀄 테스트라는 게 네네. 공급사의 제품 품질이 이게 납품이 가능한 수준인지 이제 그 자격, 네. 뭐 수준 이런 네. 걸 이제 보는 거잖아요. 퀄리피케이션 테스트니까요. 그렇죠. 예. 이거를 통과를 못했다라는 게 네. 이제 발열 뭐 여러 가지 네. 문제가 있다라는 게 전해진 건데 이게 끝이 그렇죠.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소통하는 과정이다라는 게 이제 삼성전자의 입장인 거고 네, 네.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전반적인 일단은 상황을. 그 퀄이라는 것은 네. 그 제품과 회사와 관계가 있는데 반도체는 보통은 6개월에서 넘게는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딱 6개월 만에 퀄리피케이션 그 기간을 정해서 이때 안 되면 근데 끝이야. 라고 못을 박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것은 맞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의 반박이나 동조하는 애널리스트 얘기가 설득력보다도 완전히 틀린 얘기 아니에요. 동조하는 그 분석들은 뭐 이런 얘기입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 뭐 길들이라고 표현하긴 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우위를 좀 점하기 위해서 정확히 이런 하면 이런 것도, 거예요. 네. 그 요구하는 스펙이 네. 있어요. 스페시피케이션. 그거에 fail to meet. 만족시키지 못했다.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건데 네. 이것이 qualification failure. 그래서 window closed. 네. 이제는 우리 거래 없어. 이런 식으로 연결시키는 건 꼭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슈가 되는 fail to meet specification 원인 자체가 지금 여러 가지 얘기 나온 것들이 네. 그렇게 쉽게 보완이 간단히 단기적으로 될 수 있느냐는 그 문제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기술자마다 다 다르게 회사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아니면 끝은 아니면 아니지만 네. 이게 보완이 될지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걸릴지 여부에 그렇죠. 대해서는 그러니까 기술자 계통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보완이 되기가 쉽지 않다. 재료나 아니면 그 장비나 아니면 뭔가 엄청난 실수를 했는데 그것만 바꾸면 된다든지 하나의 변수, 파라미터 이런 게 아니고 복합적인 거라면은 그게 금방 될 수 있을 것이냐라고는 의심이 가는 건 맞는 거죠. 근데 의심 속에 반면에 또 아까 윈도우가 닫힌 게 아니니까 그래도 실적이 좋다는데 이게 무작정 7만 원까지 빠져? 이런 또 반발 심리가 있기 때문에 주가는 극단적으로 가지 아직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fail to meet specification이지 window closed는 아니다. 하지만 그게 보완될 수 있고 금방 될 수 있는 성질이냐는 것은 오픈 퀘션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시장에서 짜증나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퀄 테스트라는 게 사실 지금 삼성전자가 여러 가지로 좀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은 맞잖아요. 그리고 시장에도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이 퀄 테스트에서 fail이라는 단어가 네, 나오다 보니까 자극적이죠. 굉장히 좀 네. 시장에서는 큰 반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가 측면에서는
좀 싸다라고 접근하는 측면도 있을 것 같고. 좀 더 빠지면은 저가 매수로 들어오겠다는 사람들도 분들도 분명히. 꽤 있기 때문에 의외로 그 확정되기 전까지는 보완이 안 된다는 확정되기 전까지는 주가는 이제 또 하방 경직성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여기에서 내년도. 조금 더 내년도 실적에 네. 대한 가시성이 올해보다 높아져야지 ROE가 계속 높아져야지 PBR이 2배 이상을 편안히 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또 이건 거꾸로 이익 실현의 욕구가 또 있어요. 근데 이건 얼마나 이익 실현하는 것은 삼성전자에 대한 매력이 상대적으로 올라갔을 때 네. 이익 실현의 빌미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삼성 하이닉스 개통 또는 한미반도체를 붙들고 있을 수밖에 없어서 의외로 많이 안 흔들 수 있는 그런 정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다 갖게 되면 3대 1이라는 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갖고 있는 건데 정상적인 노멀한 건 삼성전자가 3이고 하이닉스가 1인데 네. 아니 확률적으로 삼성전자가 아직 모르니까 거꾸로 3대 1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삼성 하이닉스 꼭 안 산다면 어떡한지 아세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엔비디아 계통으로 사시는 것이 맞거나 전력 계통으로 사시는 게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마음이 편할 수도 있는 건 현실입니다. 3대 1이라는 비중이 이제 이런 논리로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정열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